근데 오늘 기사도 났더라고요. 이 지표로 이제 수작 되기 힘들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체감하실 거예요. 그냥 뭐 지표 뭐 MA가 얼마고 뭐 거래액이 얼마고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저는 그냥 매출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냥 너 돈 얼마 벌었어, 얼마 남았어, 언제쯤 얼마 벌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 매출보다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 근데 요 이제 둘은 시차가 있으니까. 저는 제일 먼저 추구하셔야 될 거는 매출이 저는 그냥 프로덕트 마켓핏의 거의 알파이즈 오메가 같거든요. 매출 크면 이건 맞은 거죠. 매출 작으면 아직 못 맞춘 거거나 없는 거거나. 이게 저는 되게 진실의 순간인 것 같고, 영업이익은 뭐 더하기 없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객을 얼마나 획득을 잘했고 LTV를 어떻게 높일 건지, 이 둘의 비율이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시는 게 프로덕트 마켓 찾으시는 데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표님이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훈련이 많이 돼 있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지 CAC 낮출 수 있어? CAC 지금 얼마야? 네, 이런 아마 다들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저는 이 두 가지에 좀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이 프로덕트 또는 뭐 비즈니스 모델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건 사실 제가 보기에 제일 이상적인 건 이런 거예요. 자본만 투입하면 자연스럽게 스케일업이 되는 그런 플라이 휠이 있다면, 이게 사실 저는 가장 이상적인 회사 같아요. 뭐냐면 그냥 회사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다 만들어져 있어요. 돈만 넣어주면 회사가 알아서 더 사업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 돈을 더 넣으면 사업이 더 커지고 거기서 나온 돈이 더 많아지고. 저는 이게 그냥 회사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사실 이 자본에 대한 효율이 엄청 좋은 거잖아요. 넣는 만큼 그냥 저절로 성장하니까. 물론 근데 이제 이게 쉽게 안 되니까 다들 여기서 뭐 이렇게 투입을 하시고 하는 건데, 그렇다 해도 저는 이 구조를 추구를 하시는 게 스타트업도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프로덕트나 비즈니스 모델은 그 자체에서 어드밴티지를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왜 성장한다든지 경쟁자들을 못 따라온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본인들의 어드밴티지는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투자도 들어올 거고, 여기 보신 분들도 그걸 알아야 스스로 더 강화할지 아니면 그게 언페어 어드밴티지가 아닌지. 근데 예를 들어서 언페어 어드밴티지에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량화가 되잖아요. 우리 기술이 상대방보다 더 어느 정도 더 탁월하다, 뛰어나다, 또는 뭐 우리의 이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런 걸 지표로 확인되는데, 정성적인 것들이 언페어 어드밴티지가 되게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네트워크가 되게 좋아요.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어디에 나도 정말 글로벌리, 적어도 아니면 한국에서 정말 수익권이 있을 만한, 사실은 수익권은 좀 애매해서 가장 좋은 그런 게 있는지를 좀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을 거고, 그걸 또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고객을 어떻게 유치할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고객을 유치할지에 대한 고민, 이게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 CAC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고객을 데리고 와서 돈을 쓰게 만들지에 대한 거. 그리고 요즘에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해질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한 2, 3년 전부터 저한테 어떤 스타트업 투자하고 싶어 이거라고 하면 아마 제 유튜브 영상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한계 비용 낮으면 더 좋다고. 네, 그냥 한계 비용 낮다는 거는 그냥 영업이 높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생산할 때 들어가 돈이 적다는 건데, 저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스타트업 하는 거고, 네, 한계 비용 낮추고 저희가 영업이익 높여서 저희가 소위 알고 있는 중소기업과는 다른 영업이익을 추구를 해야지 저희가 스타트업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한계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렵고 이런 거죠. 매출이라고 이제 탑라인이 있으면 탑라인이 계속 높아져야 되는 거고, 이거 정말 우리 제품이 좋고 하면 올라가는 건데,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게 잘 짜여져 있으면 이 바텀라인도 저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 너무 방만하게 하지 않으시면 되지만 그래도 한계 비용을 어떻게 더 절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하시면 적어도 제 생각에 한 시리즈 A, B 그쯤이 될 거예요. 왜냐면 시리즈 A, B 정도 돼서 투자를 더 받으신다는 곳들은 뭐 프로덕트 마켓에서 어느 정도 검증했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마 뭐 당연히 본능적으로 아실 텐데 대표님의 역량이 그 이상이 힘들 수 있죠. 왜냐면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비즈대를 막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면 비즈니스 데벨롭먼트의 역량이 뛰어난 분들을 데리고 오셔서 모셔와서 그런 분들이 이 일을 하시게 맡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면 대표님들이 이거 하시는 거는 어느 순간 굉장히 효율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잘 하시게끔 정말 네임처럼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드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빨리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까지고, 제 메일 들어서 아마 그 투자 유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여기로 저한테 메일과 함께 네, 소개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게 Q&A 받아도 되나요? 예. 어떡해요? 네, 그러면은 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질문해 주세요. 보통 없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었어요. 저는 여기 이쪽에 메이지 대표 송기선이라고 하고요. 네. 간단한 질문이 아까 언페어 어드밴티지에서 네. 언페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이제 나타내는 정말로 불공평할 정도로 우리가 잘하는 장점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말씀드린 서울 로보틱스다 이러면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뭐 잘하는 모든 스타트업은 본인이 다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3자 평가, 제3자 기관에서 기술 평가하는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로보틱스의 인지 기술이 글로벌에서 제일 높은 뭐 그런 그래프가 나온다든지 데이터가 나오면 그런 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할 때 야, 니네 기술 진짜로 좋아, 정확해, 빨라? 를 저희가 이렇게 예외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만 해도 뭐 MLPF 같은 그런 대회가 매년 열리는 게 거기서 똑같은 데이터 세트 주고 이거 니네 다 AI 가져서 돌려서 누가 더 빠른지 갖고 와봐 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증명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데서 수익권이 있을 만한 적어도 한국에서는 최고 수준이만 그런 경쟁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뭐 이건 당연히 B2C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런 게 우리가 뭐가 핵심이 될지 대신 이게 그 개인기에 의존하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획력에 의존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뭐 실명을 거론하기 힘들지만 어쩌면 기획력으로 의존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지만 잘 되지 않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획력이나 그런 아이디어는 계속 반복해서 재생산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희는 이게 어떻게 시스템화가 되고 이걸 어떻게 계속 만들어낼 수 있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 극단적인 비유를 하면 이런 것 같은데 조나단 아이브 같은 사람이 애플에 있어서 애플의 프로덕트가 괜찮았던 건데 지금 조나단 아이브가 떠나고 그 프로덕트가 그 정도 수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저는 제 기준에는.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의 역할을 시스템화 했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조나단 아이브가 한 3년 정도 잘 만들어서 회수했더니 애플 제품이 다 망했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내재화하지 못한 거죠. 이제 그 정도로 만약에 없으면 내재화하실 계획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스타트업이 그런 걸 내재화하는 거는 저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긴 한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아, 네. 예, 등자 대표 김학우입니다. 예. 저는 그 자전거 페달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전거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국내 시장하고 해외 시장 비교는 격차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투자사들한테 제가 이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면 대부분 국내 시장이 너무 작으니까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국내 시장보다도 해외 시장을 목표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인정을 못 받더라고요. 그런 투자 입지는 상당히 어려운 게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어쩌면 시장 규모를 저희가 넘어서는 사업 모델을 보여줘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 시장도 해외가 쓰고 그럼 우리는 해외에서 어드레스를 할 거라는 거를 의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뭐 실행을 했다든지 앞으로 실행을 할 거라든지 저는 그런 것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투자자가 어쨌거나 그 되게 많아서 엑셀러레이터 제가 알기로 한 3, 400개 있고 VC는 200개 있어서 그 중에서 그럼 대표님의 아이디어와 대표님의 의지와 대표님의 계획을 바잉하는 건 사실 한두 곳 찾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투자 유치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그 노력을 이제 최대한 하셔야 되지 않나. 근데 아마 저는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 저희 그 바이시프트라고 있었거든요. 자전거 그 자물쇠 자동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잠글 수 있는 거. 근데 거기도 국내 해외를 캠핑을 했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뭐 일본이 자전거나 한국 잘 돼 있어서 일본에서 좀 많이 사겠다고 했었다가도 그게 또 잘 안 되고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를 어떤 스타트업을 했다고 해서 투자 못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뭐 수월하지 않았지 이런 게 다 남아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거를 넘어서는 건 대표님이 더 많은 투자자를 만나시는 것 같기 현실적인 아마 이게 충분한 답변은 아니겠지만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네. 다음이 개인적으로 하시면 돼요. 네. 그 먼저 여담이지만 저희
이사님께서 투자해 주셔가지고 돈도 많이 받고 또 팁스, 윙스 선정도 시켜주시고 저희 필요할 때 대기업 연결 시켜주시고 심지어 수석 투자 유치까지 해주신 너무 감사한 분인데요. 그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또 내년 정도에 저희도 추가로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사님께 저 처음에 보여드린 아이아덱 말고 저도 이제 다음 레벨의 아이아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사님께서는 이제 하루에도 수십 개의 아이아덱을 보실 것 같아요. 그럼 아이아덱을 보실 때 이제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문제제기 페이지도 있고 비즈니스 모델 페이지도 있고 팀 소개 페이지도 있는데 이사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좀 인상 깊게 보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아이아덱에서 어느 부분인지. 저는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사실 비즈니스 모델과 솔루션 되게 맞닿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시장 문제는 대부분 다들 아시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솔루션, 어떤 문제, 어떤 솔루션 갖고 왔어? 솔루션 되게 많이 보고요. 비즈니스 모델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 모델로 돈 얼마나 벌 수 있어?에 대한. 그러니까 저 같은 회사여도 여러 투자사가 있고 심지어 어떤 투자사는 심사역이 40명이 있고 어딘 10명이 있고 어딘 5명이 있고 이런데 회사의 색깔이 있는데 심사역의 색깔이 다 있어요. 저희 하우스에서 제가 제일 돈 버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들 막 이렇게 막 이런 얘기하고 저는 그래도 매출 돈 언제 벌 건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아마 저는 이제는 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서 저희가 많이 집중하는 게 이런 비즈니스 뭐 차를 렌트해주고 이런 거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 매출 베이스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페이지가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대표님 이제 시리즈 A를 하셔야 되니까 시리즈 A까지 왔으면 어느 정도 프로덕트 아피핏이 검증이 됐다고 볼 것 같거든요. 가자공인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비즈니스를 하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 그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렇게 올라갈 거야, 아닌 거야의 문제인데 당연히 대표님은 그래프의 기울기를 굉장히 다를 거라고 얘기를 하실 거고 투자자는 그걸 되게 스케티컬한 눈으로 볼 텐데 저는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그래도 간혹 투자를 되게 잘 받는 오버부킹이 돼서 투자를 잘 받는 것들은 그 싸움에서 되게 우위를 점할 만큼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가파르게 성장해서 여기에 그냥 내가 빨리 올라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을 주는 스타트업이 간혹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도가 되면 뭐 아이라는 이미 하기도 전에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분위기가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사원들을 한 번만 만나고 싶어 할 정도가 되면 이미 그 투자는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어차피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지난한 과정 갖고 싶고 DB를 하고 파이낸셜 프로젝트만 보여주시고 이 숫자는 왜 이래요, 저 숫자는 왜 저래요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저희도 아마 그 페이지를 좀 더 열심히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네. 초과에 일단 그 고민하는 그 포인트가 각 스타트업별로 다 개별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혹시 멘토링,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한 멘토링도 혹시 하시는지? 엄청 하고 있습니다. 엄청 하고 계시죠? 서울 창경에서 되게 많이 불러주셔서 네. 서울 창경 그 용산이랑 그 광화문 우체국을 되게 자주 가고 있어요. 네네. 저는 저희 이쪽에 분들도 한번 지금 전사님 강의 들으셨으니까 고민을 같이 좀 해결하는 분입니다. 또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대리님과 이제 그만 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유익한 강의 해주신 최재훈 이사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저희가 또 다음으로 이제 선배 창업자와의 만남으로 저희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임직원분들 이제 복지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헬스에드리지의 신재욱 대표님이신데요. 여기 송파 ICT 청년창업 지원센터가 원래 이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쪽 광화문의 S빌리지 교육센터의 졸업기업이십니다. 그 사내복지 배달 서비스 발렘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헤드리스 대표 신실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이제 IR도 많이 하시고 저보다 더 선배 창업가도 있고
사업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냥 오늘은 저희 사업에 대해서랑 그다음에 웰니스 쪽 관련된 좀 트렌드부터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는 사내 웰니스 복지배달 서비스 발렘을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좀 시작하게 된 계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긴 했었는데 거기서의 건강 웰빙 그다음에 웰니스 쪽 키워드들이 되게 그 자리가 건강하게 잘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해외에서는 약 5,000조 이상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인류는 계속 건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쪽 섹터를 봤었을 때는 아마 이쪽이 이제 월크플레이스인데 여기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었고 기업에서도 이런 니즈들이 있다는 걸 좀 파악할 수 있었고 거기에 인지만 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다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된다는 좀 사실은 좀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또 살펴보니까 나라가 계속 성장을 하고 경제가 계속 올라가면은 이 웰니스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섹터를 어떤 좀 건강한 부분들을 접근해보면 좋을까에 대한 좀 본질적인 좀 고민을 했었었고요. 우리 또 반대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일어나서부터 이제 잠을 자기 전까지 우리의 건강 관리는 어떻게 계속 해야 될까에 대한 좀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었을 때 좀 사실 이거는 CB 인사이트 이제 투자 자료 해외 쪽 자료를 좀 참고했었는데 거기에 나온 웰니스 섹터에서는 이제 뭐 영양이나 뭐 음식이나 아니면 건강 관리에 대해서 좀 섹터별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그림들을 참고를 했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피트니스 같은 거나 요즘은 영양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다이어트 식품 그다음에 이제 공간 쪽에도 지금 최근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이제 투자도 하고 공간에 대한 변화들이 이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 저는 사실 심리 상담이 정신 쪽 섹터가 한 3년에서 5년 뒤에 올 줄 알았어요. 한 2025년쯤에는 되겠다 싶었었는데 갑자기 그 코로나 때문에 이 마인드 쪽 섹터가 확 커지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었는데 근데 아직은 국내에서는 좀 돈이 안 되는 부분들이지만 이제 해외에서는 좀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었고요. 그래서 해외 쪽 모델을 좀 만들기 전에 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각 섹터마다 되게 다양한 유니콘들이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 근데 이게 그냥 매출로 내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들로 좀 포지션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거기에 대한 돈을 냈었을 때 좀 자신의 건강을 챙기면서 성장하는 그런 좀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이런 모델들을 보면서 볼 수 있었었고요. 이제 해외 쪽이다 보니까 여기 눈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쪽 코퍼레이트 웰니스도 구분이 되어 있었었고 저는 뭐 여기 나오는 수드 같은 이런 좀 로컬 기반의 마사지 매칭해주는 플랫폼들을 벤치마킹 하면서 좀 심플하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국내에는 자료가 너무 하나도 안 나와서 내가 이제 이 시장을 좀 더 이해시키고 좀 찾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스터디나 좀 바이럴을 내면서 이렇게 맵 같은 것도 좀 만들어가지고 좀 투자자들이랑 소통할 때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었고 현재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기준들을 좀 구분했었었는데 아직까지 B2B 쪽에서는 건강 쪽을 챙기려고 하는 비즈니스가 아직 많이 없다라는 좀 문제점들을 보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랑 이제 계속 문화가 좀 바뀌어가고 있었었는데 이제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뭐 환경이나 기업들이 있다 보니 오히려 이제 명상 버스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직접 기업 앞에서 진행했던 사례도 있었었고 전문가들 또 교육시켜가지고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이제 건강 관리나 뭐 마사지나 뷰티 그다음 셀프 케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바탕